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 어제부터 굉장히 이 비가 내리고 많이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인생에 관해서 많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봤지만, 자, 나의 뜻과 나의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자, 그런 일이 살아보니까 참 많더라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 우리가 신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증을 느끼게 되고, 자, 하늘은 무엇인지, 인연은 무엇인지, 조상은 무엇인지, 자,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가 한번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에너지, 특히나 이 성격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깊은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오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통해서 음과 양의 흐름이 부조화를 이룰 때 굉장한 성격적인 어떤 이상도 많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이제 상담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 모나다, 너무 삐딱하다, 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 싫고 뭔가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상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저분이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풀이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알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양오행 사주의 흐름이 어떻게 잘 흘러가는가, 이분의 에너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이분의 근본적인 에너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파악한 뒤에 이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분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베베 꼬이고 삐딱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자, 누군가 나의 가까이에 내 남편이나 또는 나의 부모, 형제들, 뭐 지인들, 친구들, 자, 회사 동료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을 딱 해도 이 말을 진실되게 이렇게 깨끗하게 받아주지 못하고 계속 삐딱한 이렇게 투로, 시비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이렇게 베베 꼬아서 하는 분들,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당신이 기분이 좀 안 좋았다, 당신의 행동에,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당신의 말에 나는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이 얘기를 아주 이렇게 베베 새끼줄 꼬우듯이 엄청나게 꼬아서, 자, 그렇게 또 대받아치는, 대받아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베 꼬이는 성격과 삐딱한 이제 삐딱선을 타는 성격들. 자, 그 사람들은 이 사주 속에서, 이 에너지 속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 왜, 어떤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만사 모든 것이 삐딱하고 베베 꼬여 있는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옆에 두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성격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고정화되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어떤 계절의 흐름 따라서, 자, 우리가 이 만물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내듯이, 자, 인간이라는 이 자연도, 자, 이 우주가 주는, 이 자연이 주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도 변해가지만은 성격도 그 계절에 따라서 변해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릴 때 굉장히 삐딱한 아이가 있었는데 중년쯤 지나서 다시 만나보니까 굉장히 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릴 때 굉장히 유순하고 굉장히 온순한 아이였는데 중년쯤에 이렇게 다시 만나보니까 굉장히 모나고 거칠고 뭔가 너무 많이 변했더라. 자, 이런 분들도 만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이 주는, 자, 예를 들면 그런 말입니다. 생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 먹고 사는 게 예를 들면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성격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모든 행동들도 다 바뀝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주는 환경마다, 하늘에서 주는 환경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도 같이 함께 시시때때로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베 꼬인 성격, 삐딱한 성격은, 자, 이 사주상의 이렇게 에너지의 조화의 균형을 보면은 당연히 불균형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뭐 모든 것이 조화롭고 중화를 이룰 때, 자, 세상은 아름답다, 인간관계는 아름답다, 건강 상태도 굉장히 건강하다, 뭐 금전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어떤 에너지의 조화가 무너졌을 때는, 자, 밸런스로 치면 하나로 기울거나, 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의 형태로 기운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첫 번째 성격적으로 그대로 성격도 삐딱하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저 사람이 삐딱하다. 자, 뭔가 베베 꼬운다. 자, 이 자체가 그대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이 꼬여 있구나. 저 사람의 기운 자체가 지금 빼딱하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로 나타나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자, 우리 속내, 아주 깊은 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화의 불균형입니다. 에너지상에 목화, 토, 금수라는 에너지가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잘 기운이 소통이 될 때 성격도 굉장히 유하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대인과 잘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오픈된 마인드로 이렇게 굉장히 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화가 깨졌을 경우에는 내가 낸데라는 이 온고집, 외고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남 얘기를 잘 듣지 않을 분들은, 자, 뭐 심지어는 내가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자, 언뜻 보면 굉장히 강한 듯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성격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삐딱하고 베베 꼬였다라고 할 때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멀리 해야지 라고 우리가 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 에너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지금 저 사람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뭔가가 꼬여 있고 뭔가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한번 우리가 보시면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사람을 그냥 감정 대 감정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삐딱하고 베베 꼬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된다 할 때 나의 감정도 굉장히 격해집니다. 그 삐딱하고 베베 꼬인 상대를 내가 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에너지 자체가. 자,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처럼, 상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 상대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그 답을 한번 찾는, 자, 그런 어떤 자세로 돌아갈 때 내가 상대를 대할 때 훨씬 더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고 감정의 어떤 동요를 충분히 내가 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인생도 잘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조화의 불균형이다. 에너지의 불균형. 자, 오행. 목화 토금수의 불균형에 의해서 성격이 삐딱하고 베베 꼬이는 형태로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주에서 보면 베베 꼬이고 삐딱한 성격은 사주에 보면은 기문원진살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문원진. 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기문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에너지가 내가 조화를 잘 이루어 흘러갈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에너지가 잘 흘러가지 못하고 부조화를 이룰 때,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기문이라는 에너지, 원진이라는 에너지는, 특히나 이 영적인, 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에너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기문살, 기문간살, 원진살 찾아보면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살이라는 거는 너무나 오래된 느낌, 애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드롬. 자, 그래서 이 기문의 이 형태는 내 사주에 기문간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자,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이거나 삐딱하게 모든 것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에너지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삐딱선을 타게 만드는 에너지다. 그게 바로 기문간사를 내가 사주에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그런 현상을 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진살도 특히나 부부의 어떤 인연을 볼 때 원진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진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 원진살도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때, 자, 일반 그냥 평범한 자,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에너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수용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슴 깊이 담아두는 자, 그런 어떤 일을 벌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기운이 좋지 않고 어떤 부조화의 상태에서 불균형적으로 나의 기운이 흘러가는 상태에 내가 원진이라는 에너지, 뭐 기문간살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그만 어떤 상처를 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자, 심지어는 정말 그 사람에게 대갚아주기 위해서 정말 이제 복수의 칼을 간다 할까요? 자, 그 정도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 한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비를 붙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즘은 뭐 술을 먹고 길거리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분들이 잘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8,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그런 어떤 분들이 많았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까지 흥청망청 돌아다니고 길가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자,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술 친구 중에 그런 분들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삐딱하게 변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꼭 시비를 걸어서 뭐 구설수에 휘말린다든지 아니면 관제에 이렇게 엮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가 이제 나의 기운이 좋지 않고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기문간살이나 원진살을 가진 분들은 자, 특히나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어떤 시비거리에 내가 자꾸만 베베 꼬인 마음으로 내가 삐딱한 눈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 테이블에서 자기를 잠깐 쳐다봤는데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나는 그냥 쳐다봤는데 나를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죠. 당신 눈빛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이제 사건으로도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빛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기문 원진살이 있을 때 더욱더 베베 꼬이는 자, 이런 삐딱선을 타는 성격으로 변하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삐딱할 때는 이유가 충분히 이렇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 기문 원진살이 있는 데다가 기문의 원진살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형충파라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 사주의 격을 흔드는 자, 어떤 충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형이나 충이나 파나 뭔가
꽝 하고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떤 변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내가 잠깐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꽉 이렇게 밟고 들어와서 나의 뒤를 이렇게 차가 박았다 할 때, 자, 그때 엄청난 이제 충격이 오죠. 자, 그런 어떤 형태. 자, 그것이 바로 형, 충, 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이 들어온다, 충이 들어온다, 자, 파가 들어온다. 자, 뭔가 이 진동이 이제 흔들림이 생긴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이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일으키는, 자, 그런 어떤 인자들이죠. 자, 나의 이 에너지 상태가 불균형과 어떤 부조화 속에 놓여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원진이나 기문간살이라는 살이 또 이미 나의 사주에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1년짜리 행년이나 또는 대운에서, 자, 아니면 월운도 그런 어떤 형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형이나 충이나 파나, 자,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삐딱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뭐 술을 먹었는데, 자, 뭐 우리가 일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진도 또 그때 한몫하기도 합니다. 자, 술을 한 잔 먹으러 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이렇게 좋았는데 술을 한 잔 먹고 나니까 괜히 이제 마음이 삐딱하게 베베 꼬여가고, 그 상대가 저 앞자리에 있는 다른 손님이 나를 쳐다본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딴 데를 잠깐 봤는데 나를 보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것처럼, 자, 어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충족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일로서 인생을 걸어가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주변의 인연을 만날 때 유독이나 베베 꼬이고 삐딱한 사람들은 왜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제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성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처럼 우리를 구성하는 수많은 에너지의 요소들이 매 순간 변동을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초라도 똑같은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삐딱한 성격과 베베 꼬인 성격을 부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고, 자, 그 부조화 상태에서 또 사주 속에 나의 이 유전자 속에 그 어떤 삐딱하게 사람을 보는 기문간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든지, 자, 그런 어떤 상태에서 또 어떤 날에, 어떤 달에, 어떤 해에, 자, 그런 어떤 에너지를 충을 하는, 이렇게 건드리는 에너지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발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은 내가 아무리 반듯하게 내가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그 말이, 이 인간의 본성 근원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성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 오지만 그 신성의 에너지를 이제 겉으로 해서 우리가 전전생의 모든 우리의 결과물들을 하나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사주팔자라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또 DNA라는 하나의 이 옷으로 이 신성 위에 이렇게 겹치기를 해서 옷을 하나 입혀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성격이나 이 사람의 행동들이 나도 어쩔 수 없을 때,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삐딱하고 베베 꼬여 있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는 말라는 말처럼 모두가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의 최소한 그 사람의 근원까지는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격과 사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원이었습니다.